은퇴 후의 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이다. 은퇴 이후의 돈은 젊은 날의 돈과 성질이 다릅니다. 40대까지의 돈이 도전하고 투자하고 벌기 위한 돈이었다면 60대 이후의 돈은 잃지 않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돈입니다. 인생 후반의 자산은 씨앗이 아니라 비축 식량에 가깝습니다. 조금씩 꺼내 먹으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년의 안정이 지속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일을 더하고 경험을 쌓고 기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직종에 뛰어들며 새 삶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상황이 다릅니다. 수입이 끊기면 복구가 아니라 소멸이 시작됩니다. 벌어들이던 돈이 멈추는 순간부터 지출되는 돈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흘러나갑니다. 노년의 위기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값은 자산이라 위안이 되지만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는 칼날처럼 매달 지갑을 잘라갑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큰 실패보다 소리 없이 새는 지출입니다. 2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1년 누적하면 수십만 원, 5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노후 한 달 생활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자금 운영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노후 자산은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더 큰 경쟁력입니다. 실제 60대 이후 행복도를 조사하면 자산 액수가 많은 집보다 고정 지출이 적은 집에서 행복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삶을 지킵니다. 은퇴 이후 재정 원칙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불리는 것보다 오래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이 남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이 유지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면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즉,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버팀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협하는 지출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겪는 문제 4위입니다. 4위. 집은 넓을수록 좋은가? 은퇴 후 부동산 고정비 부담이 노후를 무너뜨린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출은 주거비와 고정비입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년일수록 집을 줄이기보다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30평, 40평, 심지어 50평대 아파트를 자랑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집, 젊을 때 피땀 흘려 마련한 보람이라는 감정이 크게 작용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합니다. 방은 3개인데 2은 비어있고 난방은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데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대출이 남았다면 이자는 새어나가며 여기에 재산세, 장기수선 충당금, 보험료까지 겹치면 매달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후에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안전을 만든다. 집이 넓을수록 편해지는 나이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비용입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큰 집 소유가 아니라 지출의 가벼움입니다. 30년 살던 집을 줄이며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줄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쓸데없는 방, 텅 빈 거실 대신 따뜻한 한 칸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50평에서 25평으로 줄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관리비만 월 30만 원 줄여도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난방비, 공용전기, 냉방 비용까지 포함하면 차 한 대 값이 절약됩니다. 100만 원씩 아끼면 10년이면 1억. 노년의 돈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지켜집니다. 돈을 지키는 노하우는 단순합니다. 1. 주거비, 관리비부터 줄인다. 2. 평수보다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선택. 3. 필요 없는 방, 창고를 과감히 정리. 4. 남은 자금은 예금, 의료준비, 생활비의 재배분. 특히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을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정 지출을 낮추며 평생 연금처럼 돈을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부동산을 쥐고 있는 동안은 자산이지만 지갑에서 새어나갈 땐 부담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숫자는 자산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지키는 건 통장에 남은 유동성입니다. 은퇴 후 지출 사위가 이처럼 위험한 이유는 조용히 새어나가고 오랫동안 파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유지비는 소리 없는 유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다음은 더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3위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가장 어려운 결단. 바로 자녀 지출입니다. 3위. 자녀에게 끝없이 들어가는 돈 사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이 필요하다. 부모 세대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 가장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는 소비가 바로 자녀 지출입니다. 결혼자금, 신혼집, 전세자금, 출산 육아 지원, 손주 학원비까지. 처음엔 한 번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번만이라는 말이 반복되면 지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의무로 변합니다. 많은 6, 70대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노후가 조금 줄어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가 가진 돈은 평생 한 번 쓰면 끝나는 돈입니다. 다시 회복이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집니다. 반면 자녀는 일할 수 있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체력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단단해야 자녀도 편하게 자기 삶을 꾸린다. 부모가 가진 마지막 자금이 사라지고 나면 돌봄, 병원, 간병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를 돕는 줄 알았는데 결국 아이에게 더 큰 의무를 남기는 셈입니다. 도움이 사랑이지만 지나친 도움은 자립을 늦춥니다. 부모가 먼저 쓰러지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자녀 지출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 원칙 3가지. 1. 일회성. 반복 지원은 독이 된다. 2. 상한 설정. 금액 횟수 기준을 명확히. 3. 부담 나누기.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절반만 지원. 예를 들어 전세자금 1,000만 원까지는 지원하되 이후는 스스로 마련. 손주 교육비는 월이 아니라 이벤트성, 명절, 생일만 지원. 부모의 노후 비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격려와 조언, 함께 걷는 마음이 진짜 도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기간은 유한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기간은 평생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면 먼저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끝은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입니다. 도와주되 모두 내어주지 않고 떠받치되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는 것. 이제 위험 지출 2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지만 가장 위험하고 한 번의 실수가 노년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 새로운 사업, 고수익 투자입니다. 2위. 은퇴 후 새로운 사업, 고수익 투자. 잃지 않는 것이 수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로 노년 전체를 무너뜨리는 지출. 바로 새로운 사업, 고수익 투자입니다.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 마음이 커집니다. 이 돈을 굴려서 더 키워야지. 회사 안 다녀도 수익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30대, 40대의 돈과 역할이 다릅니다. 젊을 땐 경험이 쌓이고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사업은 실패 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일하기 어렵고 체력도 없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총알이 아니라 산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총알은 쏘면 끝이지만 산소는 오래 갈수록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재정의 1원칙은 이것입니다. 수익보다 원금 보존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인이 하자는 사업이라 믿었는데
다들 수익 났다는데 왜 나는 아니지? 하지만 지인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시장도, 기회도, 타인은 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지킨 돈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가게를 열어도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인건비로 초기에 수천이 들어가고 3개월만 매출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50대 이후 창업자의 70% 이상이 3년 내 폐업합니다. 폐업 후 남는 건 경험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투자 역시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 비상장 주식, 코인, 금 투자, 해외 부동산. 고수익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고위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은퇴 후 투자 원칙 3가지. 1. 모르는 분야는 하지 않는다.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위험하다. 2. 수익률이 아닌 생존 기간을 먼저 계산하라. 3% 예금이라도 10년 유지되면 성공이다. 3. 분산, 분산, 분산. 한 곳에 넣는 순간 위험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 1억으로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면 남는 건 0원입니다. 하지만 1억을 예금에 넣어 10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수익이 낮은 돈이 아니라 나를 10년 더 살게 해주는 돈입니다. 은퇴 자금의 목표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돈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은 노후 파산자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1위 지출. 사랑보다 무섭고 습관보다 끊기 어렵고 자식보다 더 빨리 돈을 비워버리는 문제. 바로 체면비 지출, 보여주기 소비입니다. 1위. 체면, 허세, 보여주기 소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돈을 없애는 지출.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지출, 가장 빠르게 돈을 소모하고 대부분 뒤늦게 후회하는 소비. 바로 체면 비용, 허세 소비, 보여주기 위한 지출입니다. 노년의 소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외식 한 번이 친구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치장이고 명절 선물은 사돈집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한 체면이 되며 명품, 시계, 차, 여행은 내가 아직 여유롭다는 증명이 됩니다. 문제는 만족은 짧고 결과는 길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기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는 한 달 동안 따라오고 가게는 1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며 노후 재정은 평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 소비보다 남에게 보이려 산 소비가 훨씬 비쌌다. 친구 모임에서 밥값 먼저 계산하고 손주에게 과하게 용돈 주고 생일, 경조사 때 분위기 때문에 큰 금액을 쓰고 이제는 필요 없는 고급차를 유지하고 입지 않는 명품 옷을 옷장에 걸어두는 것. 이런 소비는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나의 돈과 노후를 맡긴 행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출은 습관보다 강하고 중독보다 끊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허영 소비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체면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체면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년의 품위는 소비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잘 먹고 잘 입고 멋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예산 안에서 쓰는 것. 소비를 줄인다고 품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더 높은 품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뷔페 대신 가볍지만 건강한 식사, 선물 대신 진심이 담긴 손편지, 명품 대신 기능 좋은 단정한 옷, 과한 모임 대신 산책, 독서, 취미 같은 시간. 돈은 줄지만 행복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 관계, 안정감은 커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 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4가지 문장. 1. 지분 줄이고 고정비를 가볍게 한다. 2. 자녀 지원은 원칙과 한도 안에서 한다. 3. 투자는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체면 소비를 끊으면 돈이 아니라 인생이 남는다.
노년의 돈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래 남아야 편안한 것입니다. 잘 쓰지 않는 용기, 절제라는 배움, 흐름을 지키는 지혜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지키는 10만 원은 내일 당신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노후의 돈은 지키는 것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